네, 앞서서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적의 분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예측이 얼마나 좋은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적의 분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실제 분포 P가 있을 때 이것과 가장 가까운 예측 분포 Q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KR 발산 PQ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다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KR 다이버전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얘는 뭐였냐면은 엔트로피 P, Q 교차 엔트로피 PQ 마이너스 H P 엔트로피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와 Q의 교차 엔트로피 빼기 P의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Q를 찾는다라는 목적에 있어서 마이너스 HP는 이제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Q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P는 조절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HP는 이제 상수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얘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결국 얘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Q를 조절해서 얘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상수가 돼버려서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P와 Q의 교차 엔트로피를 찾아서 그때 어떻게 찾냐면은 Q를 찾는 것인데요. 교차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Q를 찾아서 우리가 걔를 목표하는 Q로 삼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Q 분포는 결국에 P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P 분포가 뭐 가우시안이 되겠고 이런 식의 가우시안이다 라고 했을 때 Q 분포도 똑같이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좋잖아요. 그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델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실제 분포 P를 따르는 Q를 찾을 때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그 점수로 우리가 Q를 찾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실제 분포 P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Q를 찾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치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Q를 조정을 해가지고 P랑 잘 맞는 형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를 살펴볼 텐데 이 특별한 경우에서는 실제 자연의 상태가 퇴화 분포 (Degenerate Distribution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퇴화 분포라는 것은 모든 확률이 단 하나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말하고 실제 데이터가 관측됐을 때 얘를 퇴화 분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화 분포는 이제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다면은 y가 c일 때만 인디케이터 펑션으로 모델링이 돼서 우리가 결국에 뭐 확률 분포를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 c 지점 x가 뭐 여기를 이제 y라고 했을 때 y가 c 지점일 때 얘가 이제 100%의 확률값을 갖게 되겠고요. 1.0의 확률값을 갖게 되겠고 이 선 외에는 확률이 다 0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확률 100%를 가지고 나머지 Y에서는 0%의 확률을 가지는 얘를 이제 퇴화 분포 Degenerate Distribution이라고 보고요. 얘는 뭐 우리가 실제로 Y 값이 C에서 관측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스페셜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가 이제 P가 되겠죠. 실제 P가 이렇게 Y는 C로 확정이 되었을 때 로그 Q Y를 이제 곱하게 되는 게 교차 엔트로피였었죠. 얘가 이제 교차 엔트로피의 정의에서 P 자리에다가 델타 Y는 C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델타 YC에다가 얘는 C에다가 시그마를 치는데 Y는 전체 Y 범위에 대해서 하는데 얘가 어차피 대부분의 값에서는 0이고 어디서만 1.0이냐면은 바로 1.0일 때는 우리가 Y가 C일 때만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를 매기는 의미가 없죠. 시그마를 취하는 의미가 없이 그냥 Y에다가 C를 이 QY에다가 C를 대입을 한 게 결국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랑 델타 Y는 C는 결국에 C일 때, Y가 C일 때 100%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나서 봤더니 마이너스 로그 QC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이름으로 로그 로스라고 부릅니다. 로그 로스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딥러닝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손실함수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실제 레이블이 실제 타겟 값이 C에서 관측이 됐을 때 그 정보 값을 이용을 해서 Q를 우리가 목적 분포로 가까워지게 만들 때 이 로그 로스를 쓰게 되면은 바로 그 우리가 관측한 Y는 C 데이터에 가장 잘 피팅되는 Q 분포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 분포 Q가 실제 클래스 C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측정하는 로그 로스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바로 QC가 1에 가까워질수록 결국 로그 손실이 0에 가까워지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모델이 이제 정답에 대해서 맞출수록 실제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맞출수록 이 손실값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C에서 벗어날수록 이 로그는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제 로그 안에 있는 QC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얘가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로그 분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로그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QC가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니까요. 결국에 이 왼쪽 값만 쓰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마이너스 로그 QC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잘 맞췄을 때, 즉 이제 C가 Y일 때 이 지점이 되겠고요. C가 Y 했을 때 이 지점, 로스가 0이 되겠고, C가 Y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Y 해지 C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로스 값이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가 바로 로그 로스라는 것이고, 딥러닝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킬 때 얘를 대부분 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절한 점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교차 엔트로피 손실이 확률적 예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로스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로스 값을 쓸 수가 있고, 교차 엔트로피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좋은 선택지이긴 하지만 다른 많은 선택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로스가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스코어링 룰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손실함수에서 원하는 핵심 특성은 바로 어떤 우리 의사결정자, 예를 들어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진실한 분포 Q랑 일치하는 분포, 진실한 분포 P랑 우리가 예측하는 분포 Q를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이 P랑 Q가 일치할 때 그때 손실이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추고 싶어하는 정답지 P랑 우리가 만든 분포 Q가 일치할 때만 손실이 최소화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손실이 점점 증가하면 이제 좋은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 P, P보다 로스 P, Q가 커야 한다. 그리고 정확히는 이상이 되겠죠. 같거나 커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같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P랑 Q가 같을 때만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라는 공식, 그러니까 이런 룰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손실함수 L을 우리가 적절한 점수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Proper Scoring 룰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날씨 예보를 예로 들면은 만약에 손실함수가 적절한 점수 규칙 이 룰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날씨 분포랑 다른 예보를 제공했을 때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게 되겠죠. 실제로는 비가 올 확률이 30%인데 손실함수가 50%라고 예측할 때 최소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한 예보 대신에 50%라고 예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건 명백하게 되겠죠. 우리의 정답이랑 일치할 때 로스가 최소화돼야 되고요.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로스가 커져야 된다라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건 명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점수 규칙을 따르는 로스를 씀으로써 가능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는 적절한 점수 규칙인지 살펴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K의 다이버전스의 이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K의 다이버전스는 P 두 개가
같은 분포일 때 교차 엔트로피도 엔트로피고요. 그리고 그 원래 엔트로피도 엔트로피죠. 그러니까 얘의 공식을 다시 써보면은 로그 교차 엔트로피를 이제 P 두 개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요. P 로그 P입니다.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요. 예, 시그마가 되겠죠. 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P 로그 P가 되겠고요. 이게 교차 엔트로피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엔트로피 P의 엔트로피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P 로그 P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차 엔트로피 부분, 여기가 엔트로피 부분인데요. 두 분포가 모두 다 P일 때 이 두 개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포가 같을 때는 0이 나오고, 그리고 P와 Q가 다르게 되면은 0 이상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바로 교차 엔트로피는 프로퍼 스코어링 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랑 K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법들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게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K의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수식으로 써보면은 이제 대충 로그 이제 Q분의 P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앞에다가 P가 곱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로그 뒤에 있는 항이 로우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센서티브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 P가 굉장히 낮은 확률에 대해서 Q가 굉장히 센서티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태풍이 올 확률이 P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태풍이 올 확률이 P인데 날짜에 따라서 분포가 있게 되겠죠. 뭐 여름에는 그 태풍이 올 확률이 높고요. 겨울에는 낮고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를 들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풍이 올 그걸 이제 P 값으로 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때 그 값은 P 값은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면은 0.01이죠. 근데 우리의 모델이 Q가 크리스마스에 태풍이 올 확률이 1%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0의 마이너스 20 정도의 확률을 가진다.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그리고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10의 18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게 자연 로그니까 대략적으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뭐 한 4, 50 정도 그 정도 수가 나올 것입니다. 4, 50에다가 이제 P가 원래 0.01이었으니까 이제 곱하게 되면은 뭐 한 0.5 정도 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텐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엄청나게 잘못 맞춰서 0.5라는 큰 로그 로스 값이 나왔는데요. 큰 K의 다이버전스가 0.5면은 그렇게 낮지 않은 꽤 큰 차이, 오차가 되겠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태풍이 크리스마스에 올 확률이 1%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낮은 수치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서 그게 큰 잘못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할 때는 태풍이 여름에 올지 안 올지, 7월 뭐 5일에 올지 안 올지, 8월 20일에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K의 다이버전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이렇게 P값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원래 엄청나게 P값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Q값에 따라서 엄청나게 센서티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P값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Q가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브라이어 점수라는 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어 점수라는 것은 원래 날씨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점수는 진실한 분포 P가 n개의 델타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보자면은 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진실한 분포 Pn이 델타 yn 마이너스 스몰 yn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몰 yn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관찰된 결과를 원핫 인코딩 시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yn이 이제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n번째 관찰한 결과를 클래스 C에 대해서 원활 인코딩 시킨 게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y1이 이제 주사위 3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원활 인코딩이라는 인코딩 방법을 취해서 0,0,1, 0, 0,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만 1이고요. 나머지가 다 0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관측값에 대해서 모두 다 원활 인코딩을 시켜서 만든 값이yn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래스 C개는 이제 6개가 되겠죠. 주사위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시켰을 때 우리가 아래에 있는 브라이어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그마를 n과 c에 대해서 다 취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 y1, y2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고 보면은 행렬이 되잖아요. 열의 개수가 카테고리의 개수고요. 행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가 되겠죠. 그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원소를 QNC, PNC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된 결과를 우리가 뭐 주사위 표라고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세 번째 던졌을 때 이제 뭐 00, 1, 0, 0, 0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1이 나왔다.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왔다 하면은 1, 0, 0, 0, 0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n개의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을 얘를 이제 P11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두 번째 거를 P1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끝에 있는 애는 PN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원소에 이렇게 기호를 매겨서 봤을 때 이런 식의 로스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브라이어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측한 QNC랑 그리고 실제 PNC 관측된 결과랑 뺄셈을 해서 우리가 0과 1을 이제 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예측한 분포도 이제 마찬가지 n 곱하기 c의 행렬로 나타날 텐데요. 이 예측한 행렬과 실제 행렬을 빼가지고 제곱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C에 대해서 시그마를 하고 n에 대해서 시그마를 한 다음에 n분의 1로 즉 이제 샘플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게 바로 브라이어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어 스코어의 장점은 매우 드물거나 흔한 클래스의 오류에 덜 민감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시로 돌아가 보자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분모 분자가 아니라 이제 뺄셈이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빼기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될 텐데 이것도 어차피 엄청나게 작은 값이죠. 거기다가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로스가 결국에 엄청나게 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로스가 계산이 되겠고 원래 피 값이 작은 곳에 대해서도 로스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덜 중요한 부분에 덜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가 원래 덜 중요한 즉 이제 P가 원래 확률 값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Q가 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브라이어 스코어는 원래 P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확률 분포가 낮은 곳에 대해서는 뺄셈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Q가 뭐 어떻게 맞추든 간에 별로 그렇게 로스 값이 커지지 않아서 원래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인 P가 높은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브라이어 점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 분류일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진 분류라는 것은 정답 값이 이제 C는 0이든지 C는 1이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YN을 그러니까 이제 굳이 원활 인코딩으로 볼 필요 없이 한 개의 숫자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이진 분류에 대해서는 C가 2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표가 그려지겠죠. 샘플이 1번부터 n번까지 있고 클래스가 0이거나 1이거나 해서 뭐 1번이 관측됐으면은 0,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번이 관측됐으면은 이제 1, 0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0, 1, 0, 1, 뭐 1, 0 이런 식의 값들이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만 있을 때에는 하나 빼기 나머지가 1 빼기 나머지가 이제 그 나머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즉 이제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클래스의 정답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진 분류에 대해서는 그냥 한 컬럼만 보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맞출 확률 뭐 이제 1번 클래스의 확률인 이 오른쪽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식이 좀 더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없어졌죠. 시그마 C가 없어졌고, 왜냐면은 이 yn 자체가 한 개 컬럼이기 때문에 이제 컬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Q랑 Y의 차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YN과 Q의 차이가 맥시멈이 1이죠. 맥시멈이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니멈이 0이 돼서 우리가 얘에다가 제곱을 한 값도 미니멈이 0, 그리고 맥시멈이 1입니다. 그래서 YN의 값이 0이거나 1이거나이고요. QN의 값은 0에서 1 사이니까 이 둘의 차이는 맥시멈이 1이 되겠고요. 미니멈이 0입니다. 제곱을 하면 똑같이 맥시멈이 1, 미니멈이 0이라서 우리가 얘를 이제 평균해낸다 라는 뜻은 결국에 이때 브라이어 스코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로스 값이 가장 낮을 때는 0의 값이 되겠고요. 로스 값이 가장 클 때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예측, 즉 모든 QN이 YN이랑 정확할 때에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브라이어 점수의 이제 절대값 수치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진 분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0.2의 브라이어 점수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 성능을 측정하는 브라이어 기술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어 스킬 스코어 BSS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이게 때때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이어 스코어로 정의가 되는 어떤 스코어인데, 이 BSS는 1- BS 나누기 BS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SREF라는 것은 기준 모델의 브라이어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우리의 기준 모델, 우리의 모델이 기준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점수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이 BS라는 것은 우리의 모델로 계산된 브라이어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BSS 자체는 우리의 모델이 기준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SS의 범위는 -1에서 1 사이가 되겠고요. 1이 됐을 때는 좋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 모델과 이 BS가 이제 그 0의 값을, 예를 들어서 뭐 기준 모델의 브라이어 스코어가 0.2였는데 우리의 모델이 0이다, 로스가 0이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BSS가 1일 때가 브라이어 스코어가 더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제 QN과 YN이 일치할수록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분자가 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SS는 1일 때가 가장 베스트고 0일 때는 어떨 때냐면은 BS랑 BSREF랑 같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 모델도 0.2였는데 우리의 모델도 0.2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1이 되면서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모델 BS로 이제 우리의 모델을 평가했을 때 기준 모델과 똑같다라고 했을 때 BSS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 -1은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BSREF에 비해서 BS가 이제 2배 정도 안 좋을 때, 우리가 BS가 이제 높을 때, 더 높을 때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 모델은 그럼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기준 모델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진 예측의 경우에는 보통 Empirical Probability라는 것을 기준 모델로 사용을 합니다. Empirical Probability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고요. Q 바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YN을 이제 평균낸 값이다, N에 대해서 평균낸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확률인데 뭐 대략적으로 동전 던지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로 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앞면이 나온 그 YN이라는 벡터를 뭐 0, 1, 뭐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얘를 이제 N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이제 뭐 0.5 이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걔가 바로 이제 Q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적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에 대해서